네, 반갑습니다. 네, 블레싱 자기 공방의 블레싱 멘토 정인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최연선 멘토님 기능 회복 운동 특강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통을 아주 잘 또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인데요.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특강을 들어주시고 화면을 좀 열어주시고요. 실습까지 이렇게 직접 보여주면서 또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화면을 닫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또 벽 보고 이렇게 또 특강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에 질문해 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연선 멘토님 나오실 때 힘차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 최원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통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요통이라든지, 그죠?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제한될 때 어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자기 개발을 하느라고 열심히 하시고 1인 기업을 운영하시고 그런 분이 많이 오실 텐데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내가 하는 일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요. 음,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지적 성과를 갉아먹는 요통. 이 요통을 내 몸, 내가 돌보는 운동법, 즉 내가 운동법을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운동법이라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맨몸으로 내 집에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운동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뭐 헬스장을 가야 된다 이런 건 그 다음에 하시면 되고 오늘은 어떤 장소, 방법을 몰라서 내 허리 운동을 잘 못했어요 하는 그런 얘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특히 기능 회복 운동, 기능 운동에 관한 특히 또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역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들 또는 뭐 필라테스 요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기능 운동에 대해서 꽤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이 내용이 트레이너들의 대상으로 교육을 해도 될 정도의 이런 내용인데 저는 우리 일반인들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을 아시면 되겠다 하는 어떤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 이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5060 기적 홈트 저자 최원섭이고요. 스마일 건강운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역 지금 스포타임이라고 서초구 양지동에 있는 스포타임이라는 센터에서 지금 이런 기능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운동 지도자로 생활했고요. 체육인이다 해도 될 정도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운동을 해왔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경험도 해봤고요. 저는 또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작업치료사 면허도 있고요. 네, 간단하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드민턴 했고 태권도, 유도 이런 또 대학에 가서는 스포츠 심리학, 운동 처방을 공부했고요. 트레이너로서는 수영, 헬스, 골프, 특히 운동 처방사로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인병이 한참 유행하던 그때 운동이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 이때 국가공인 2기로 이런 체육 지도자들 대상으로 아주 심도 있는 공부를 그때 훈련을 받았고요. 기타 제가 향후 그 피팅 센터를 창업을 했고, 그곳에서 여러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뭐 군대에서 뇌 손상으로 전신 장애가 있는 분도 있었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저한테 와서 운동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나중에 양궁 선수도 하고 나중에 치위생사도로서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어떠한 과정에서 내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운동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거의 50이 다 되어서 제가 대학을 다시 가서 재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를 공부했고 그때 작업치료사로서 면허도 취득하고 기능재활, 그러니까 근골격계 통증이나 수술 후 회복 운동이라든지 또 치매, 파킨슨, 외상성 뇌손상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이 인지운동 치료를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걸 토탈 어떤 메디핏 트레이너다 해서 메디컬과 어떤 피트니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서 나는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태권도 할 때 사진이었고요. 그 밑에는 97년도 이때 입사해서 아주 지금 양재동 굉장히 대형 센터인데요. 입사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IMF가 우리나라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그때 구조조정이며 지도자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큰 변곡점을 줬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피트니스 센터를 직접 창업을 했고요. 이때 많은 여러 장애인들이 소개받고 오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 기도했지만 좀 더 이때 내가 장애 가진 분들까지도 정말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운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겠다 해서 이제 이때 대학을 다시 들어갔고요. 옆에는 그 국립재활원에서 이런 실습하면서 다양한 환자분들 또 선생님들의 치료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을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동과 치료에 대한 좀 시야가 넓어졌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개인이나 조직이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해야지만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그만큼 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신체적 에너지에 좀 집중했었는데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신체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감정과 정신, 영적 에너지의 어떤 발전이 있고요. 마찬가지 반대로 변화의 힘을 얻고자 한다면 영적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정신, 감정, 신체적 에너지로 변화를 주더라. 그 중에 저는 신체적 에너지가 성장 발전에 아주 중요한 어떤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신체적 에너지 중에서는 영양이라든지 수면, 뭐 운동 있지만 그 중에 운동 중에서도 우리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1인 기업가들, 지적 생산자들을 위해서 신체적 에너지에 포커스 맞춰서 오늘 어떤 전달하고자 했는데 그 중에서 요통이라든지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은 뇌의 해석이다. 해석에는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그 말은 과거에는 통증은 어디가 아파서 많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손상이 있어야 그 통증이 온다. 손상이 크면 통증이 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어떤 손상이 있으면서도
아프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아마 아프기도 하는 이러한 약간의 혼돈된 그런 통증 기전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만성 요통은 심리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높다는 여러 가지 이런 연구 논문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과거에는 어떤 통증 치료를 요즘은 이제는 심리 치료사가 요통도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임상 심리사들도 많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어떤 허리에 어디 이상이 있어서만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또는 내가 이 통증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고통의 비밀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같은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본질은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아주 긍정적 신호라는 거죠. 통증은 몸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라는 신체의 반응이다. 통증은 손상의 척도가 아니다. 손상이 크면은 통증이 클 것이다. 손상이 있어야 통증이 있다. 라는 이런 일치한 개념이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통증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을 알려줄 수 있는 참 이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하신 분은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나 이제 보면 신체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요통. 여기서 요통의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하나의 통증 중에 요통. 요통은 근본적 원인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속적인 잘못된 자세와 반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우리가 알면서도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세를 이렇게 그런 자세를 보셔도 내가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자세를 오래 취하나 보면은 그게 요통에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단서가 있을 수 있어요. 즉, 오래 습관이 그 통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는다, 짝다리 짚고 서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잘못된 자세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반복적 움직임. 내가 어떤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너무 오랫동안 굽히고 있다든지, 이러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반복된 힘들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답은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 디스크 압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자세를 보시면은 서 있는 게 100% 허리 디스크에 가는 이 압력이라고 봤을 때 조금만 숙여도 압력이 올라가고요. 그죠? 또는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앉아 있는 데도 대략 올라가죠. 우리가 서 있으면은 앉아 있으면 덜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앉았더니 오히려 좀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와요. 그렇다면 앉아 있을 때 어떤 게 허리에 부담을 줄여줄까? 허리를 뒤로 약간 젖혀주는 자세 또는 쿠션을 뒤로 약간 대고 있는 게 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좀 낫고요. 기타 이렇게 무거운 거 든다든지, 그죠? 나쁜 자세로 든다든지, 이럴 때 허리에 부담이 가니까 어떤 좋은 자세를 취할 때 어떤 압력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자세를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게 좋은 자세인지 또는 내가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라면 그걸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료에는 크게 약물 주사 뭐 이런 어떤 또는 수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있고요. 아주 너무 심할 때는 수술해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나 뭐 약물 주사는 의료적으로 병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선생님들 병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 외에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약물과 뭐 주사 좀 맞고 했는데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이 바뀌지도 않고 또 반복된 생활합니다. 그 습관이 편하니까요. 나쁜 줄 알면서도 너무 너무 편하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생활이 예,
자연스럽게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으면 또 가서 약 짓고, 좀 나을 만하면 또 아프고, 이 반복되다 보면 만성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될 거는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 이전에 이런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이런 보존적 치료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게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는 치료의 3원칙이 있는데, 첫째, 이런 자세를 개선하라. 바른 자세를, 척추가 삐뚤어지고, 요 골반이 삐뚤어지고, 이러한 자세를 하면 그게 고유 수용성 감각이 깨지면 딱 그 자세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편해지고. 그 삐뚤어진 거를 다시 할 때 교정이죠. 굉장히 힘든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바른 자세를 그때그때 취하려고 하는 거 좋죠. 그리고 움직임도 개선하고, 내가 어떤 반복된 잘못된 움직임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움직임도 개선해야 되고, 또는 너무 과도한 긴장,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근활성, 이런 것들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 구조적 접근이 뭔가 간단하게 좀 더 설명드릴게요. 구조적 접근이라는 거는 통증의 위치와 원인이 일치한다고 하는 거죠. 해부학적 구조물에 집중한다. 즉, 이렇게 요추, 추간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 당연히 통증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는 시수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하다 보는데, 때론 디스크가 튀어나왔어도 아프지 않는 분도 있고요. 또는 디스크가 없음에도 아픈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어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 이게 100%라기보다는 이게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능적 운동, 기능 회복 운동, 이런 식으로 기능적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운동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접근이란 뭐냐? 통증의 위치와 통증의 원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신체 구조보다는 기능에 집중합니다. 구조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회전근개가 끊어졌다, 디스크 수술했다, 뭐 회전근개 수술해서 위치는 어떤 기능 위치는 조정이 됐지만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수술하고 나면은 이 관절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통증이 100%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기능을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거죠.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허리를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만 굽혀가지고 허리에 어떠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이런 동작을 많이 반복한다면 당연히 허리가 아플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를 바꿔주는 움직임을 바꿔주는 게 기능적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 트레이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어떤 박스를 들더라도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세운 다음에 다리를 일으켜서 그죠? 그 다음에 똑바로 서는 자세처럼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다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드는 이러한 방법을 개선을 하는 게 허리를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기능적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 올바른 움직임을 알고 개선함으로써 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면서 신경 통증을 자꾸 유발하지 않게 되면 그때 더 많은 회복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신경도 회복하고 또 근육도 회복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은 그 통증이 10점 만점에 한 몇 점쯤 되는지 한번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한번 내가
한 5점이다. 허리가 아프신 분 같으면은 한 몇 점쯤 된다. 이렇게 한번 대충 스스로 생각하는 점수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점이 제일 아픈 겁니다. 오, 7점, 6점, 2점, 네. 오, 7점, 6점, 네. 아우, 많이 아프시겠네. 관절.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 이런 통증을 우리가 진단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몇 점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 아픈지, 예,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은 허리를 굽힐 때 아픈 분도 있고 허리를 펼 때 아픈 분도 있어요. 또는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픈 분도 있고 자전거 타고 오랜 장시간 가면 당연히 아픈 분도 있고 그죠? 이렇게 허리 아프다는 요소는 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좀 더 올바른 처방을 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은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아프지만 알아도 꽤 반은 얻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허리가 아프더라. 수시로 아프고. 네, 펼 때, 무거운 거 들 때. 퇴행성 협착증.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프더라. 그걸 잘 체크하시고, 그러한 상황이, 내가 늘 나쁜 습관으로 늘 그 습관을 꾸준히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만 좀 개선해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프더라. 네, 그거는 수면, 침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침대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다면은 우리 발 밑에, 다리 밑에 베개를 끼고 잔다든지 뭐 이러한 다른 방법들을 처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몇 점 정도 아픈지 정도만 이렇게 참고하셔도 오늘 좀 도움이 되고 자 보세요. 이거 하나 보시면 좋겠어요. 실제 이런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 점수를, 시각통증 점수를 많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6점 정도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 정도의 통증을 느끼시는 거고요. 그 밑에 7.5점, 첫 출산 때 느끼는 고통이 7.5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7점 정도면 출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아주 큰 아픔이죠. 음,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뭐 7점이다, 6점이다, 5점이다. 이 스스로 느끼는 자각 점수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내가 꾸준히 해봤더니, 6점이 되고 5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냥 막연히 통증이 있다 하면은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이 그냥 아프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라고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치화해서 구체화하면은 내가 운동을 통해서 변화된 어떤 효과가 또 새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으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 점수니까 각자 참고해서 한번 좀 나중에 비교해 보시고요. 자, 이제 운동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체육이나 뭐 운동 치료 이런 쪽에서는 아주 많이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요. 인체 움직이는 어떤 면이 있더라. 근데 우리의 몸을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를 나누고 움직임이 이렇게 전후로 움직이면 어때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시상면 움직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상면은 뭐냐면 좌우로, 전후로 나눠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면을 관상면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평면에서 우리 어떻게 몸통을 이렇게 회전한다든지 하면 어때요? 이게 수평면 움직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 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고, 이제 이 움직임에서 복합적인 두 가지, 세 가지 다 복합된 움직임도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우리가 운동 좀 하신 분들은 데드리프트 한다든지, 이러면 어떠세요? 또는 윗몸 일으키기 한다든지. 그러면, 아, 시상면 움직임이구나. 또는 옆구리 운동한다고 덤벨 들고 옆으로 해서 옆구리 운동한다. 아니면, 아, 관상면 움직임이구나. 그러면 수평면 어때요? 골프를 치거나, 그죠? 뭐, 이런 운동을 할 때, 아, 수평면 움직임이구나. 이렇게 해서 크게 움직임을 이렇게 세 가지 움직임으로 평가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가를 하든 필라테스를 하든 어떤 운동 하다 보면, 아, 저거는 시상면 움직이면 허리 앞쪽, 뒤쪽이 도움이 되겠네. 좌우로 움직이면 허리 어때요? 측면의 움직임에 도움이 되겠네. 아, 또 사람은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수평면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 저건 수평면 움직임에서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혔을 때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잘 개선될 수 있고요. 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람이 인체가 움직일 때 헬스장 가면 뭐 이 운동, 저 운동, 뭐 요가에는 어떤 운동,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이렇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렇지만 아주 심플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 상체를 패턴은 상체 움직임은 어때요? 수평으로 밀고 수직으로 밀고 또 수평에서 당기고 수직에서 당기고 밀고 당기는 게 패턴이 기본 패턴. 밀고 당기는 거를 기구로 미느냐, 뭐 덤벨로 바벨로 미느냐, 뭐 이런 개념이고요. 또 노젓기 같은 것도 있죠. 노젓기 같은 것도 아, 수평 당기기구나 이런 어떤 움직임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이름이 붙여지고 해서 그런 거지 사람의 움직임을 딱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음. 그다음 하체 패턴을 보면은 이 동작에서 보면은 무릎 위아래 보면은 두 발과 한 발의 움직임이죠. 두 발로 움직임도 있고 한 발로 움직임도 있구나. 그런데 위쪽과 아래쪽을 보니까 어때요? 위쪽에는 무릎은 많이 안 굽히고 고관절을 많이 굽혔어요. 아래쪽은 무릎을 많이 굽혔어요. 아, 무릎을 많이 굽혀서 하는 스쿼트 같은 운동이 있고, 이런 고관절을 많이 움직이는 이런 운동들이 있구나. 왜 이걸 설명드리고 싶으냐면은, 무릎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위의 운동 같은 이 하프 스쿼트 같이 반만 움직이는 운동을 먼저 해서, 무릎 부담을 줄이는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낮은 단계 운동을 충분히 해서 강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무릎이 좀 더 많이 개입되는 운동을 한다면 무릎을 무리하지 않으면서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재활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통증이 있다면 통증 아래까지 우선 하는 게 중요해요. 또 아프면은 다른 방법을 적용해주고 힘들면 낮은 단계를 적용해주는 게 적절한 운동 순서이거든요.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근데 아프면 안 해버린다든지 하지 말고 아프면 낮은 단계. 아픈데 또 참고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는 아픈 거에 노출시키지 말고 민감하게 만들지 말고 낮은 단계를 꾸준히 해서 강화해 주는 게 좀 더 접근하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너무 충격을 주지 말자. 통증을 유발하는 걸 자꾸 민감하게 예민하게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좋아지면은 도전하세요. 강해졌으면 그때는 통증을 이길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 하체가 있고, 하나는 상하체 패턴이라고 이제 이동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걸어가야지요. 걸어갈 때는 두 발로 양손에 들고 걷기도 하고요. 한 손을 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전체 패턴을 봤을 때,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 상지, 하지, 이런 상하체 패턴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체위를 보니까, 어, 아까 여기 보면 어렵게 뭐 영어로 돼 있지만, 슈파인이라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고, 사이드라인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하는 거고, 프로는 엎드리는 거고, 쿼드라프트 이거는 그 네발기기 자세입니다. 이 닐링은 한쪽 무릎 굽혀서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체위가 있거나 운동 자세가 있다. 보통 이제 누워서도 하고 엎드려서 하고 옆으로도 하고 네발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쪽 무릎 굽히고 일어서서도 하고 이러한 어떤 자세들이 있구나. 근데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도 보면은 이렇게 몸을 돌리고 돌리고 하면서 복부 코어가 강화되고 목을 가눌 수 있을 때 어떤 한 단계가 이렇게 성취되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과정인데 저는 이 하나의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누워서 하는 운동, 아, 이거는 아까처럼 그 시상면에서 움직임처럼 배와 허리에 도움이 되겠구나. 앞뒤 전후로. 또 옆에 보면은 이거는 측면, 아, 옆구리에 강화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게 어떠세요? 엎드리니까 우리 코어 운동으로 이런 플랭크 동작을 많이 하지. 이것도 마찬가지 시상면 운동이지만, 아, 이런 것도 허리에 도움이 되겠네. 이 네발기기 자세에서 하는 이 동작은 어떠세요? 아까 시상면 동작이지만 수평 회전까지 들어가는 복합적인 동작,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이 동작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누워서, 엎드려서, 옆으로, 네발기기, 무릎 세우고, 일어서고, 이런 식으로 어떤 체위가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음. 오늘 핵심입니다. 여기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나름 뭐 어깨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허리 아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셨잖아요. 운동 지도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운동은 아주 기본적인 요통 완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량을 들고 더 강화를 하셔도 되는데 집에서 내 맨몸으로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고, 이 세 가지라도, 내 것으로 만드시고, 꾸준히 하신다면은, 그래도 허리에 힘이 들어오고, 걸을 때도 잘 걷게 되고, 오래 앉아있을 때도 덜 피곤하면서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드독이라는 이런 운동이 있는데, 허리, 아까 굽혔다가 펼 때 아프다 하시는 분들 할 때 이 동작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옆에 데드버그 운동, 어떠한 허리를 이렇게 굽힌다든지 뭔가 이럴 때 코어 운동에 아주 많이 쓰는 운동인데 이때 이 운동도 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허리에 도움이 되고 또 이거는 측면, 옆구리에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복부 전후 운동뿐만 아니라 이 측면 운동, 측면이 약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척추의 앞, 뒤, 측면, 이렇게 골고루 일단 이런 기본적인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영상이 있긴 한데, 배드버그 시리즈 첫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얼마나 걸립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실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배드버그 시리즈 첫 번째. 자, 이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보는 약간 눈을 누구나가 좀 약간 안목을 열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주 어려운 동작만은 아닙니다. 아까처럼 이 자전거 자세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자세를 볼 때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어디야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질문이 너무 쉬운가요?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죠. 왜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아요? 허리가 어중간하게, 뭐지?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렸다고 그래야 되나? 음. 그리고 등이, 그죠? 허리가 이렇게 둥글게 있거나, 네, 그죠? 등이 어, 안 펴져. 네. 이렇게 오래 있으면 당연히 허리가 굽혀지지. 아까 나쁜 자세 오래 하고 있으면 아프다. 근데 또 목도 불편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래 있으면 목과 허리에 꽤 부담이 될 거예요. 어깨도 마찬가지겠죠. 음. 그래서 이런 자세를 보면서, 아, 저기는 허리에 무리가 가겠구나, 목에 무리 가겠구나, 어깨에도 좀 무리가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자세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셨으면 했고요. 이 운동은 아까랑 좀 다르죠, 그죠? 그래도 허리가 펴져 있으니까 아까보다는 허리 부하가 저 힘들기가 좀 최소화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같이 그렇게 허리가 약한 분들한테는 어때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예, 일단 자세를 먼저 바꿔야 되죠. 허리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바른 허리를 펴는 자세를 좀 바꿔주는 게 좋고요. 또는 중간중간 허리를 펴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허리를 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는 내가 어떤 우리 이영규 멘토님 같은 경우 사이클을 타고 출근도 하시고, 또 장거리 어떤 여행도 하시고 하는데, 내가 그 시간을, 그 훈련 시간만큼,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훨씬 통증 유발을 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고요. 틈틈이 아까 같이 요골반화 운동 같은 거를 기본 운동으로 꾸준히 강화해 준다든지 그러한 운동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 있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 점진적으로 근력을 강화시켜라. 그러니까 아까 통증이 있다면 통증 이상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통증에서 약간 낮은 단계부터 올라가십시오. 이 시간에 충분히 쉬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휴식의 효과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게 익숙해지면은 한 단계 올라가고 꾸준히 해서 익숙해지면 또 한 단계 가고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이 통증이 있는 그 힘들기를 이겨낼 힘이 생겨요. 이때. 그 힘이 생긴 다음에 어때요?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하고 힘들면 낮추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근육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에서도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힘들기를 높여나가라. 그리고 하나가 협응력입니다. 근육이 오른쪽과 왼쪽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마차를 끄는데 말이 가는데 말이 두 필이 가는데 한쪽과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힘의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우 불균형, 전후 불균형, 상하 불균형 또는 이런 것처럼 어떤 골반의 기울기가 너무 커졌다든지 이런 불균형이 어떤 힘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 일을 해낼 근력을, 체력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협응력, 우리 근육의 어떤 균형 또는 우리가 좀 더 좀 운동할 때 보면 소근육을 키워라, 대근육을 키워라 뭐 이런 거 있는데 마찬가지 서로가 협응을 잘해야 돼요. 어느
기능이 약해서 불균형이면은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1번과 2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재활 운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휴식은 회복이며 재충전의 시간이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휴식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운동을 세게, 강하게, 뭐, 흔한 말로 그냥 빡세게 해야 된다. 뭐, 또 다이어트 하러 왔는데도 마찬가지죠. 빡세게 그냥 고생 좀 시켜서 그냥 살을 쪽쪽쪽 빼달라 뭐 이런 표현 쓰는데 몸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접근을 잘 못하는 거고요. 우리 에너지 경영에서도 휴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주 집중력 있게 어떤 일을 하거나 도전을 해야 되지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줌으로써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 성과를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너무 힘들어서 운동도 못하고 뭐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뭐 쉬기 바쁜, 잠자기 바쁜 이런 타면 내가 성과를 못 내잖아요. 우리 이런 지식 경영인들은 일할 때 집중력 있게 하고 쉴 때 제대로 회복할 수 있고 영양 관리 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말 네 번째 업무 사이에 스트레칭을 하라 이 말은 한 자세로 바른 자세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세가 오래 가면 스트레스예요. 그럼 중간에 화장실을 가면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그래서 중간중간 피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피로를 한 번에 풀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등산을 하다가 중간 스트레칭하고 쉬어줘요. 한 번에 너무 먼 거리만 무조건 가려하지 말고 휴식을 중간중간 취해주시고요. 짧게라도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휴식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해주시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오늘 강의를 조금 빨리 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운동을 실습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는 창을 열고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해 주셔도 돼요. 제가 보고 혹여나 저 보이는 분은 제가 고쳐 드릴 수도 있고요. 자세를. 또는 제가 이게 1번의 버드독부터 어떻게 하는지 이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또 이걸 한번 꾸준히 해 보세요. 제가 우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음, 우선 누워서 하는 동작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누웠을 때 이렇게 무릎을 90도 좀 세우시고요. 손을 옆에 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코어, 이 복부 압력, 복부에 힘주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전부 손가락을 가지고 옆구리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쭉 밀어보세요. 밀어본 다음 옆으로 배를 옆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쭉 밀어내보세요. 옆으로. 배를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를 손을 밀었다 이 손가락이 밀리는 느낌처럼 이렇게 쭉 밀어내보세요. 그럼 옆에 복부에 힘이 들어와요. 배를 뿔룩 내미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옆구리를 쭉 내밀자. 그때 이 복부에 압력이 생기면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쉬워져요. 특히 허리 아프신 분들은 누웠다가 다리를 들 때 허리 아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배에 힘을 딱 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순서입니다. 자, 보세요. 옆구리 밀어내듯이 배 힘을 딱 주고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동작입니다.
양무릎에서 한쪽 무릎만 90도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뒤꿈치를 살짝 터치하고 돌아오고.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단계 운동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리를 붙인 것보다 양무릎을 떼고 하면 어때요? 복부에 힘이 더 들어오고 한 단계 더 힘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내릴 때 허리가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허리를 바닥으로 살짝 눌려주고 하세요. 그래야 허리가 안 아픕니다. 근데 허리 약한 분들은 이거 내리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때 통증을 유발하니까 허리를 배 힘주고 허리를 바닥 쪽으로 살짝 눌려주고 하는 거예요. 허리를 배 힘주고 허리를 바닥에 붙인다 생각하고 당겨주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운동해 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동작이에요. 세 번째 똑같은데 하나 둘 올렸죠. 두 번째 동작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어떻게? 발을 앞으로 발바닥을 벽 쪽으로 쭉 밀어주듯이 45도 정도 이렇게도 아니고 너무 높게도 아니고 쭉 이렇게 뻗어줍니다. 그러면 좀 더 힘들어져요. 하나 둘 호흡은 참는 게 아닙니다. 배에 힘을 줘도 호흡은 할 수가 있어요. 호흡 참지 않고 배에 힘만 딱 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3단계 동작입니다. 네 번째, 원래 이게 제일 운동 효과가 있고 제일 많이 하지만 힘들면 낮은 단계로 하시고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자, 네 번째, 데드버그 동작입니다. 여기서 양손이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받쳐주는 게 없죠. 여기서 왼발은 똑같이 앞으로 가고 오른손이 뒤로 가는 겁니다. 둘, 또 반대로. 발을 쭉 밀어주듯이. 둘, 하나, 둘, 바로. 이게 첫 번째 데드버그 동작입니다. 복부에 코어에 힘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가 힘이 생겨야 팔, 다리를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버드도 동작입니다. 네발기기 자세 아까 어깨 밑에 손이 오고 고관절 밑에 무릎이 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좁거나 너무 멀거나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제일 낮춰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고개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 배 힘 주고 손발 딱 짚고 첫 번째 가장 쉬운 동작 손을 올라가서 주먹을 앞으로 그래서 5초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냈으니까 다리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리를 뻗거나 손을 뻗을 때 몸이 이렇게 되거나 다리를 뻗는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골반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운동의 핵심은 손을 들든 다리를 들든 이 골반이 가급적 안정되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손 처음에 들고 그 다음에 다리 들고 같이 아까처럼 반대로 손과 발을 같이 쭉 뻗어주는 거예요. 둘 다시 베인 주고 손과 발을 쭉 뻗고 둘 이런 식으로 한 5초 정도씩 2회, 3회, 5회 이렇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운동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이드 브릿지 동작인데 옆으로 눕습니다. 자, 여기서도 옆으로 눕는데 어깨 밑에 팔꿈치가 있는 거예요. 어깨 밑에 팔꿈치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어깨 밑에 팔꿈치가 일자로 오게 하고 손을 딱 짚는다든지, 특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있으면 어깨 아픕니다. 어깨를 어떻게 딱 세우는 거예요. 손바닥 딱 짚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무릎이 어때요? 무릎이 약간 뒤로 와주는 게 좋아요. 골반에서 무릎이 약간 뒤로 이렇게 몸이 약간 일자가 되죠. 일자가. 배힘 딱 주고 무릎 눌리고 팔꿈치 눌리고 어깨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몸이 이렇게 일자가 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려. 배힘 주고 힘 주고 하나. 여기서 이런 자세 너무 이런 자세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높게 막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프지 않는 만큼만 잡고 배힘 주고 살짝 유지 내려가고. 만약 아프면은 바로 내려오세요. 조금만 가도 되고 너무 아프면 안 해도 돼요. 아직 할 단계가 아닌 거죠. 다른 동작을 해야 돼요. 아프면.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 이해를 하자. 낮은 단계부터 차근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자.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 측면,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코어를 튼튼하게 하면은 요추 이런 골반이 안정화가 돼요. 안정화가 되면은 걸을 때 또는 다른 어떤 운동할 때 허리를 보호하고 요통을 완화하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일상의 업무도 잘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좀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통 있고 어디 아프다 보면은 정말 다른 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면은 그 다음 동작이 쉬워지니까 이런 것들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허리만을 강화한다는 것보다도 좀 더 팁인데, 허리를 강화하지만 허리를 넘어 사실 우리 전체 체력 건강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저는 그러한 건강이 우리 신체 에너지까지 확장시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삶이 좀 더 가치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순히 운동이 요통을 해결한다는 걸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가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천입니다. 몸은 절대 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실제로 움직여서 해봐야지 효과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 개발한다고 독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자기 개발의 아주 기본인 신체 경영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꿈들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일단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일단 간단한 강의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최연소 멘토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 이희신 멘토님 계속해서 예, 질문해 주셨는데 손 들어 주셨는데 예,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네, 첫 번째 자세가 네. 무릎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그 바닥에 닿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이렇게 베개 같은 거 밑에다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세가 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운동해도 괜찮은가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자세 누워서 하는 거요. 아니요. 무릎을 바닥에 닿는 거요. 두 번째 아, 자세. 두 번째 내발기기 자세. 네네네네네. 이 자세. 네, 맞아요. 네, 이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 참 불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바닥에 쿠션을 좀 더 네. 놓고 하거든요. 네. 조금 해봤는데 근데 그냥 한 1, 2분 넘어도 아프니까 멈추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무릎이 참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 때문에 다른 운동을 못하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그때는 오히려 낮추는 것도 괜찮아요. 엎드리세요. 아, 엎드려서? 응. 엎드려서 이런 식으로 플랭크 비슷하게 잡고요. 네, 이런 식으로 딱 잡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그냥 우선 처음에는 고개 너무 많이 들지 말고 일자 손을 드세요. 네, 응, 손으로. 또는 나중에는 이런 상태도 할 수 있죠. 네. 응. 또 이렇게 하다가 좀 힘드니까 그냥 다리만 하는 거예요. 다리만. 그러다가 손발, 나중에는 엎드려 다리에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응. 예,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좀 답답한 거죠. 네. 예, 저희들도 그래서 공부하는 게 운동 방법을 이렇게 낮은 단계부터 좀 더 어려운 단계까지 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볼 때, 이건 아까 우리 엎드렸으니까 아까 여기 시상면 첫 번째 허리에 이렇게 일자로 운동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운동할 때 이런 운동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아까 허리 아프다면 이 운동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 여기를 굽혀가지고 허리를 똑바로 폈잖아요. 엉덩이 뒤로 이랬다 이래서 되는 거예요. 5초간. 무릎까지만 딱 이렇게 야구 심판 자세처럼. 둘, 또 이렇게. 이러면 척추가 펴져 있잖아요. 이렇게 펴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도 허리 운동입니다. 이것도 아주 쉽고 단순하고 한데 이건 뭐 세계적인 이, 이 학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운동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허리 굽히는 혹시 자세가 이런- 어려운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보다 저건 좀 쉬운 단계가 있고 좀 더 어려운 단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 낮은 단계로 또는 횟수도 줄여들고 예. 그래서 익숙해지면 조금 더 음. 이렇게 점진적으로 안 아프게 강화하면은 어느 날 매일 아프던 게 한 이틀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어느 날 허리 아플 때인데 안 아파. 이런 식으로 통증이 서서히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 엄청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음, 예. 아니, 다른 분이 또 질문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급해가지고 음, 예. 또 그 물건 들 때 있잖아요. 네. 아까 그 그림 보니까 무릎을 네. 하나 굽혀야 된다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무릎을 두 개 다 굽혀 무릎을 그냥 이렇게 앉는 자세처럼 앉았다가 물건을 들거든요. 네. 근데 그 PPT는 보니까 무릎 하나만 굽히고 하나는 앉은 자세처럼 이렇게 바닥에 대고 하나는 앉은 자세처럼 해가지고 들더라고요. 네. 그럼 저같이 물건을 들면은 부상이 생길 수 있나요? 부상보다 좀 부담이 가죠. 부담이 힘들잖아요. 양쪽을 다 드는 게. 보세요. 그럼 프로포즈 자세를 해야 되는 게 좋단 네. 말씀이에요. 네. 일어날 때 사실 이렇게 쪼그라앉아도 돼요. 이렇게 네네. 하면 힘들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연세 많다, 우리가 좀 더 약해졌다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해서 한 발 들고 이렇게 일어나기 좀 덜 힘들어요. 아, 예, 예.
이게 참 좋은 자세겠네요, 스쿼트.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것도 무릎이 안 좋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들죠. 예, 근데 예.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 하나씩 하고. 몸에 또 멀리 있지만 몸에 가까이. 항상 네, 물건은 가까이. 네. 앞플에서, 몸에 가까이. 장바구니도 가까이. 장바구니도 하나로 들지 말고 나눠서 두 개로 들고. 예, 예. 그래서 들고 가야 훨씬 나은데 한쪽만 무겁고 막 이렇게 막 들면 어때요? 막 힘든 거야 이렇게. 네, 나눠서 특히 예. 여러분들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 이 마디마디에 봉다리 무거운 걸 막 들면 어때요? 이 예. 관절염 생길 수 있거든요. 아파요. 예. 네, 나눠. 음, 분사시키가 좌우가 균형 있게 들고 가고 음, 손이 아파. 그 팔뚝에 걸어요. 음. 팔뚝에 걸어서 안 아프게. 그래서 관절, 손가락 관절도 잘 보호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해요. 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 자꾸 개선해 가고, 이런 것들 환경, 아까 생활 속의 거를 먼저 변화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치료만 하면 똑같이 또 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생활 속에서 좀 더 좋은 방법이 뭘까 이렇게 좀 알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음. 압니다. 네, 박원태 멘토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지금 이런 운동이 유튜브에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동작 같은 이런 것들이? 운동은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은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운동은 어디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 운동은 허리 여기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으면 이렇게 그 정보가 내 걸로 되죠. 근데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가면은 그냥 요가를 위한 요가는 그냥 동작 자세를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가 동작이, 저 동작은 허리 이럴 때 쓰면 좋겠네? 저거는 어깨 도움이 되겠네? 이런 게 좀 더 차이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걸 좀 아는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데드버그, 버드도그, 사이드 브릿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참 이런 발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김희정 멘토님 같은 경우도 제 참 책을 사셔가지고 고맙게도 이러한 것들이 제가 30여 년간 근골격계 시니어 다양한 분들을 하면서 30여 년을 동안 봐왔던 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또 재활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알려드릴까? 그래서 이런 발달 과정, 아까처럼 그러한 운동을 이 책에 다 넣어놨거든요. 네, 또 필요하시면 그런 책도 한번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유튜브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도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를 얻고 이렇게 도전하는 건데, 용기를 좀, 에너지를 좀 더 받고. 그래서 좀 고민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황태일 멘토님께서도 이렇게 내가 아는 이런 경험들을 그냥 가볍게라도 이렇게 편안하게라도 전달해주면 그런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폼 나는 영상이 아니라도 이런 것들 조금씩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좀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 아까 써드린 게 혹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이 몇 가지 자료를 제 블로그에는 이 세 가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직접 코칭도 하시나요? 예, 지금 현역 트레이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근데 직접 고객도 하고 음,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피트니스 북짐이라고 있고요. 뭐 우리 멘토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계속 할 마음이 있느냐 그 의도로 물어보신 건가요? 예.
네네. 아니, 이제 지금 하시는 곳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 그래요? 코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했어요. 아, 제가 지금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스포타임이라고 예, 해요. 예, 예, 예. 거기 헤드 트레이너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1대1로 네, 하시는지 그게 네, 궁금해서. 1대1로 하고 1대1로 있어요. 네. 죄송한데 혹시 그런 거 비용을 좀 알 수 있나요? 비용은 세션당 10만 원입니다. 1회 받는데. 아, 섹션이라는 건 뭐야? 1회를 말하는 거예요? 1회, 50분 수업 1회 10만 원씩이요. 8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음.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주로 근골격계 이런 수술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 또는 테니스 치는데 어깨 손상으로 오신 분도 많고. 그중에는 치매, 초기 치매, 파킨슨 이런 분들 오셔서 또 운동해서 좀 효과 보신 분도 있고요. 지금 그런 운동을 통해서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굉장히 좀 퀄리티 높은 이런 강의로 되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네, 앞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네, 앞에 그 한 가지를 제가 좀 놓쳤는데, 그 네, 핵심 5개 패턴 사지 중심에서 네. 상지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거였나요? 그, 상지요. 예, 아, 그 핵심 5개 패턴 사지 중심에서 예, 상체 패턴은 밀기와 당기기거든요. 예, 예. 푸시 풀인데 푸시에는 수평 밀기, 수직 밀기 예, 위로 예. 그리고 수평 밀기, 수직 밀기. 풀은 수평 당기기, 수직 위에서 아래로 당기기. 예, 이 운동이 사지 중심 상체 패턴입니다. 이게 각자 다 이렇게 기능이 다르고 어떤 효과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5가지 패턴들이 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팔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수평으로 밀고 당기는 게 있고요. 수직으로 밀고 당기는 게 있고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두 네, 번째 질문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를 사실 생활화 이제 습관화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그냥 아침 저녁 거의 그냥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서 거의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대충 하는데 뭐 고양이 자세나 뭐 어깨 이렇게 쭉 펴는 거, 뭐 네. 맥킨지 자세, 뭐 다리 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다리 이렇게 아까 하신 것처럼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저기 코치님께서 혹시 조금 그래도 권장해 주신다면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아침 저녁에 잠자기 전후로 하기에 좋은 운동 한 몇 가지 권해 주신다면 어떤 운동을요? 거죠? 혹시 뭐 아까 요골반 운동 3가지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으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허리 불편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허리 압력이 보통 한 4배는 높다고 그러죠. 척추는 친수성이라 수액에 수분이 많이 몰려가지고 빡빡하잖아요. 낮에쯤 가야 좀 풀려서 부드러운데, 그런 경우 이제 저는 일어날 때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고양이 탭을 운동이라는데, 고양이, 그죠? 그냥 보통 하나, 이게 펴고 한 5초, 10초,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많죠. 근데 저는 스트레칭도 있고요. 하나는 기능 운동이 있어요. 스트레칭은 뭐예요? 스트레칭 이렇게 늘려주는 거. 후 하고 이렇게 늘려서 해주는 거 스트레칭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기능 운동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자세인데 저는 허리부터 아래로 하나, 둘, 척추 마디마디를 펴주고 허리부터 쭉, 허리부터, 허리부터 이렇게 롤러처럼 허리부터 척추 관절 마디마디 하나를 기능적으로 가동성이 좋게 이러면 어때요? 운동이 되죠. 이러면 꼬리뼈부터 경추까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척추가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움직임이 좋죠. 또 아침 일어날 때 뻑뻑하고 뻣뻣하고 이런 불편함이 빨리 풀려요.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것처럼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때 세수하거나 하면은 급성 요통 같은 거 예방이 되겠죠. 갑자기 허리 쓰기가 뜨끔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은 좋고 하나 더 이거는 이만큼 다 같이 푸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렇게 앉아서 손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손바닥 그냥 끼리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바닥을 이렇게 밀듯이 바닥을 밀어주듯이 하면서 등을 어떻게 해요? 후 이렇게 쭉 둘 이거는 당겨주는 거. 이렇게 하듯이 당기고 후 당기고 후 당기고 후 당기고. 근데 항상 마무리를 저는 이렇게 들고 마무리합니다. 하다가 후 이렇게 하네요. 항상 마무리하고 하고 펴고 마무리해줍니다. 척추를 항상 이렇게 편 상태에서 운동을 마무리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척추가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 척추 마디마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럼 허리에 뻑뻑한 것들이 많이 풀려서 바로 우리 약간 아침 루틴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셔도 좋죠. 그리고 또 내가 많이 걸었다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하죠. 의자에 앉아서 어떤 작업하다가 피곤할 때 척추만 풀어줘도 이 자율신경계가 여기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피로가 빨리 풀린다고. 이 뇌잖아요. 뇌에서 꼬리뼈까지 이 중추신경계가 싹 운동이 되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컨디션이 빨리 회복돼요. 피로가 빨리 풀려요. 뇌를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의자 앉아서도 후 무릎 밀면서 이 작업하다 밀어주고 허리를 쭉 펴주고 또는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어깨 아프신 분 있죠? 아까 목하고 무릎을 위해서 양손바닥을 천장 쪽으로 이거 하세요. 이 목 아프신 분들한테 좋아요. 손을 어떻게 손바닥에 장풍을 위로 올린다 생각으로 마시면서 후 올렸죠. 쫙 밀어요. 그 다음 어떻게 고개를 뒤로 앞으로 하고 끌어당겨요. 마시고 위로 후 하고 어떻게 고개 위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목 디스크나 어깨 있는 분들 통증 완화나 피로 회복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척추 이러면 어때요? 등이 많이 펴지죠. 이런 작업하다가 척추 등구분증 같이 등 이런 것들 이렇게 펴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등 펴는데. 이거 많이 시켜야 돼요. 저희 회원분들한테. 근데 저도 허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잠잘 때는 어떤 자세로 자는 게 좋은 건가요? 잠을 잘 잠잘 때. 때는 한 자세로 오래 자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옆으로 눕고 뒤척이고 그죠? 근데 일단 침대가 좀 탄탄한 게 좋고요. 그죠? 너무 물렁한 것보다.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오금 종아리 뒤쪽에 이런 쿠션이 있잖아요. 이런 베개, 큰 베개 같은 걸 밑에 놓고 그렇게 하고 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똑바른 자세가 좋을까? 네, 허리가 똑바르게. 편안하죠. 네, 그 상태고 만약에 내가 옆으로 누워야 된다. 그때는 베개가 좀 더 높아야겠죠. 우리 어깨에서 이 정도 높이니까 그죠? 이 정도 높이서 베개가 좀 높게 해주고 무릎 사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베개가 좀 도톰한 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잔다든지. 이게 좀 더 높아서 이렇게 잔다든지 허리가 훨씬 편안하게 내려와요. 그때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아프신 분들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목베개라든지 이런
좀 쿠션 있는 베개를 갖다가 옆으로 다리 밑으로 놓고 잔다든지 하면 좀 더 허리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담에서 지금 다리를 이렇게 한 번씩 올려서 하는 자세는 어때요? 어떻게? 그러니까 달리는 이렇게 자잖아요. 근데 자다가 다리를 이런 식으로 잠깐, 어떻게 하지? 안 보이는데. 엎드려서 한쪽 다리는 그냥 바닥을 행하고 한쪽 다리는 가슴 쪽으로 위로 올려서 자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편한 자세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허리가 한 안 자세가 오래 가면 어때요? 예, 예. 오래 있는 게 문제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습관되면은 그 자세가 아주 편해져요. 예, 예. 그것도 우리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그러죠. 그게 깨지면 그게 또 편해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자꾸 우리 골반을 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골반 그러면 틀어지는 그거를 또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오래 가죠, 시간이.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허리나 골반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안 가는 정도. 아까 협응력이라 했잖아요. 말이 두 필이 가는데 한쪽은 이렇게 길어. 이렇게 달리면 어떻겠어요? 저 불균형이. 아니네 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다리를 막 이렇게 막 꼬우면은 이게 그 순간 좀 편한데 이게 좀 무리가 오래 가다 보면 무리가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또 질문해서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스트레칭 네. 할 때 그 아까 네. 무릎이 아프니까 맨바닥 저 같은 경우에 맨바닥을 웬만큼 안 앉으려고 하거든요. 소파나 의자 위에는 안 앉으려고 해요. 근데 그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밑에다가 그 요가 매트를 깔고 바닥에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세가 싫어서 침대 위에서 하면은 또 푹신하니까 효과가 부족할 것 같은데 바닥은 하기 싫다. 그러면 침대 위에서도 해도 효과는 부족하지만 뭐 몸에 무리가 나쁘게 되거나 오히려 그렇게 운동함으로써 더 안 좋다 이건 없나요? 뭐 사실 물컹물컹한 상태에서 하면 좀 불균형이 있긴 하죠. 근데 꼭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하세요. 아,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밸런스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데 이렇게 그런 데서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의 또 불안정한 데서 중요한 거는 몸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하는데 뭐 예, 삐뚤어지게 하면 이 쿠션이 있더라도 그냥 바르게 하려고 예. 척추를 바르게 하려고 그게 포인트예요. 아, 골반을 바르게 잡아주는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음. 손을 올려도 골반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 버티는 힘이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손발을 올려도 골반을 이렇게 딱 잡고 유지할 수 있는 손을 올려도 골반이 딱 유지하고 어떤 데 약하면 이렇게 기울어요. 네, 올릴 때마다 이렇게 기울고 그거는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손발을 올리고 걸을 때도 이렇게 휘쭉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코어를 딱 잡아주고 이렇게 걸으면 어때요? 음, 훨씬 안정되게 걷는 게 허리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팁으로 지금 생각나는 김에 걸을 때 허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배에 힘 빼고 설렁 이제 산책 가서 뭐 만보를 걷든 힘 빼고 이렇게 설렁 이렇게 걸으면 허리 많이 아파요. 특히 걸을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배에 힘 준 거 있죠. 복부 압력. 배를 옆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배를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걸으세요. 속보로. 그럼 배에 힘이 잘 들어오고 허리가 더 이렇게 수축되면서 좀 안정화되면서 통증을 또 줄이고 걸을 수 있어요. 네, 우리 회원분들 중에 좀 허리 아프시면은 배에 힘 주고 좀 빠르게 걸으세요. 이렇게 많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허리 딱 세고 턱 살짝 당겨 배에 힘 딱 주고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걸으면 운동 효과도 좋고 관절은 뭐니 뭐니 해도 체중 압력이 크면 통증 유발이 더 높겠죠. 관절은 하여튼 체중과도 상관이 큽니다. 1kg 늘 때마다 그 관절에는 4배 4kg 압력이 간다. 그러니까 1kg 늘 때마다 4kg, 5kg면 20kg의 압력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 게 무릎에도 나중에 도움이 되고
허리에도 도움이 되고 적정하게 좀 체중을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예, 저도 한 가지 질문하고 네,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살을 빠지려면 고기보다는 채소 반찬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고기 먹지 말고? 아유, 좀 이게 분분합니다. 너무 응. 궁금한데 이런 뭐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 그런데 실제 논문에 보면은 정제하지 않은 쌀밥 뭐 이렇게 탄수화물은 먹어도 살 안 찐다는 거예요. 대래 빠진다라고 해요. 근데 현미밥 같은 거요? 빵이나 네, 어, 빵이라든지 이렇게 막 정제된 것도 막 국수, 칼국수 음, 이런 것들이 좀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좀 체중 느는데 좀 있고 피로감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네, 예전처럼 그냥 현미든 콩 넣어서 콩밥이든 잡곡밥이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먹는 거는 좋아요. 또 체중을 뺄 네, 때는 포만감이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자꾸 먹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 줄이면 안 돼요. 내가 많이 먹는다면은 10%한 숟가락씩 줄이세요. 한 숟가락씩. 한 네, 숟가락 줄이세요. 와, 뭐 어, 반씩한다. 갑자기 반 확 먹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는데 또 먹고 한 숟가락 그렇게 하고 음, 고기 먹으면 질문?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반찬으로 드세요. 고기 밥에 나올 때 반찬 정도로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외식하면서 고기 막 잔뜩 먹고 그리고 끝날 때 냉면 먹고 밥 하나 더 먹고 막 이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체중을 빼겠다면 그런 방법 골고루 드세요. 저는 우리 사람이 뭐 골고루 균형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량 영양소도 있고 각종 채소에는 미네랄, 비타민들인 것처럼 대량 영양소, 미세 영양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균형이 있는 게 또 살 빼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적 측면에서도 좋아요. 어떤 균형 요소가 깨지면 이 불균형이 어떤 질병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골고루 드시고 내가 이제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머리로 먹는다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좀 생각하면서 막 음, 이렇게 그런 이제 생각하면서 좀 먹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깝고 너무 막 먹고 싶고 맛있고 하니까 그런데 좀 내가 체중을 빼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관절도 보호하고 또 다른 각종 건강을 고려한다면 좀 그런 걸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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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근육이 자꾸 빠진다 그러잖아요. 네, 근육이 네, 네, 없어가지고 네,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만들어지진 않는데 있는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다리랑 팔이 이렇게 가늘어지잖아요. 그리고 네, 코에 또 근육이 없어가지고 이 잡아주는 힘이 딸려서 이게 지금 허리가 이게 골반이랑 허리가 가끔 아프다고 하는데 음, 근데 그러면서 단백질 음료 같은 거 이제 프로틴 뭐 이렇게 네, 뭐지? 네, 칼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단백질 네, 뭐 그런 네. 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운동을 안 하는데 그것만 먹어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운동을 하면서 아니, 먹어야 뭐 되나요? 일반 식사에 내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이 있고 보충식이 있잖아요. 보충제. 네. 주식을 잘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정말 주식을 내가 잘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백질을 좀 보충한다는 생각인 거지. 그 주식은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뭐 보충제 먹고 뭐 비타민 뭐 이것저것 막 챙겨 먹는다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일단 잘 네. 먹고는 있는데 전혀 네네네. 뭐 근육이 안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여쭤- 나머지는 지방으로 축적을 하거나, 그죠? 어, 아, 다 단백질도 지방으로 갑니다. 다 아, 과잉되면 다 저장해요. 그러지 말고, 무엇보다 적절한 운동은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근육이 동화작용, 합성되게끔. 이렇게 근육에 자극이 가면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나요. 그리고 쉬면서 회복하잖아요. 근데 회복할 때 단백질이나 이런 영양소가 안 들어가면 내 몸에 그걸 갖다 써서 복구를 시켜요. 그러니까 음,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식사할 때 들어가는 정도면 충분해요. 뭐 음, 턱이가 될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내 식단에서 단백질 조금씩 계란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 몸이 필요하니까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지. 안 하면 다 배설이에요. 저장 아니면 배설이에요. 비싼 거 먹고 다 배설 아니면 살찌거나. 그러니까 조건을 음, 만드세요.
근육이 부족하면 일단 운동 자극, 그게 영양이 탁 들어가지고, 그리고 일찍 자고, 수면, 휴식, 자고. 휴식 때 성장합니다. 음. 휴식 때 성장해요. 그리고 잘 자야 하루 일과를 컨디션 조절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저녁에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면 낮에 30분 이내 쪽잠이라도 조금씩 자주는 것도 그 일과를 컨디션 있게 집중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30분. 그 운동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단백질을 만약에 간식 타임에 먹어주면 체중을 좀 증가하면서 살이 근육이 생기는데 도움이 되기는 되는 거죠. 도움이 근데 되죠. 운동을 안 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배설하고 있다는 거죠. 네. 세 끼, 다섯 끼 먹는 게 다섯 끼 나눠서 먹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이 예. 공복을 오래 안 하고 부칠 때는 한 3시간 정도에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충하면서 유지를 하느라고 근육을 붙일 때는 그 방식을 쓰고 우리 일반식으로 일상생활 할 때는 세 끼에 뭐 밥, 채소, 그러면 적절한 단백질 등을 해서 이렇게 식단 구성을 잘 하면 그냥 적절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일상생활 하는 거고 나는 어떤 근육을 좀 더 유지하고 붙여야겠다 한다면은 운동이란 조건과 자극과 적절한 영양을 좀 더 보충해주면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나이 있다고 해서 안 좋아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는 있어도 느릴 뿐이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부터 40대쯤에는 이제 해야 되고 50대부터 무조건 이제 운동 들어가야 돼요. 60대도 회복이 엄청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빠른 시기고 지금이라도 뭐 걷기라도 한다든지 가벼운 어떤 운동을 해줘야지. 그래서 허리 통증 이상의 건강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면 더 높은 단계 또 내가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뭐 내가 여행을 해도 더 잘 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프고 약해지면 여행도 사실 이제 점점 다니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많이 하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갔어. 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몸은 해야 좋아지지. 몸은 운동 책 100권 읽고 하나도 안 좋아져요. 작은 거 하시죠.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1분만 하나 물어볼게요. 1분만요. 예, 물어봐도 돼요? 1분만? 네. 네, 저기, 과일을, 그러니까, 식후에 이제 디저트로 사과를 먹거든요. 근데 식후에 바로 먹지 말고 공복에 먹으라, 뭐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먹을 때 습관이 돼가지고, 맞아요. 어때요? 그 뭐 다이어트 법칙이나 이런 좀 참 유명한 책에서도 보면은 제일 먼저 먹는 게 과일, 그죠?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고기 뭐 이런 순으로 먹으라고도 해요. 왜 발효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식사하고 우리 과일 먹게 되면 나중에 발효돼가지고 트름만 나오고 또 밥 먹었는데 바로 사실은 과일 들어가긴 좀 그래요. 당이 충분한데 과일까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좀 언제 아까처럼 먹어요? 공복에 좀 내가 에너지 활동했는데 이제 힘이 드니까 과일을 먹으면 좀 더 낫잖아요. 섬유질과 수분, 각종 비타민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좀 네. 먹으면 에너지 회복도 되고 하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냥 내 입이 심심해서 괜히 간식을 좀 먹어줘야겠다 해가지고 막 먹는 거는 좀 이제 이 에너지 안 쓰고 먹게 되니까 자꾸 혈당도 높아지고 체중도 또 늘게 되고 그러면서 네. 활동하면서 내가 충분히 움직였으니까 피로 회복을 위해서 또는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드시고 물을 좀 많이 드세요.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먹는다는 생각으로 물부터 드세요. 네, 물을. 물을 먹어야 이 아, 근육 이 양이 늘어요. 이 탱탱한 수분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근력이 는다니까요. 그럼 에너지 대사가 네. 좀 활력이 생겨요. 물부터 드세요. 일어나면서 물 한 잔. 밥 먹고 예. 난 다음에 물 먹어도 괜찮아요. 물은. 밥 먹고 난 그때 다음에. 살짝 입 헹구는 정도만 드시고요. 물은 3분의 사실 정도로. 식사 전에 미리 드셔야 돼요. 식후에는 물 많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좀 있으니까 소화액이 막 식전에. 분비되는데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헐렁헐렁헐렁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식후에는 물만 입 가시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좀 되고 또 물 드시고 아니면 미리 드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물을 조금 자주 네. 드시기 바라요. 물이 첫째 물 좀 드시면 좋아요. 물을 과일, 싫어요. 물이 안 먹게 돼요. 근데 맛이 없어. 근데 맛이 없으니까. 오전에는 주로 과일을 드시고요. 낮에는 저녁에는 네. 채소 위주로 드시고
그래도 과일이나 음, 채소에는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이 네. 아, 있으니까 수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수분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아예 감안하셔서 저녁을 아예 그냥 사과나 과일식으로 먹으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네. 안 좋죠, 그거는요. 너무 뭐 이렇게 맥락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네. 일반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상황에 네. 맞춰서 해요. 내 어, 건강을 중심으로 내가 왜 식사를 조절해야 되는지 어떤 어, 이유를 하는지 다르잖아요. 네. 그걸 전부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내 어, 상황에 맞게 드세요. 상황에. 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이게 나하고 안 맞으면 하나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위험하죠. 네. 오히려 어, 나이라든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걸 음, 개선하기 위해서 먹는 건지 이러한 것들 잘 음, 고려하시고 또 특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담당 어디 질병 때문이라면 의사 선생님 권해 주시는 거를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도 네. 그분들이 막 굉장히 가장 전문가고 그런 도움을 받는 게 더 음,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막 누구 막 하는 거 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아, 내한테 기준으로 네. 나의 기준으로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판단하셔야지. 아, 음, 누가 좋더라 하고 막 좋더라 그래. 못 따라가요. 다 네. 포기해요. 아,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좋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디스크하고 네.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한 3, 4개월 전부터 상당히 심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됐었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 맞고 한의원 치료받고 해가지고 지금 한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아니지 뭐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에 가진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통증 그에 따라서 3단계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네네. 통증이 있어서 통증은 1단계예요. 네네. 2단계는 저린 증세가 있어요. 3단계는 감각 저하, 감각 마비예요. 감각. 네네. 그러면 감각은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잘못하면 그 신경 손상이 생겨서 마비가 오고 잘못하면 더 위험할 수 있고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요. 네. 근데 근데 지금 네, 4개월 정도 통증이나 되니까 많이 네,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네. 병원에 안 가고 있거든요. 안 가도 될 네. 정도로.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무조건 맹신하거나 무조건 불신하면 안 되고요. 일단 의사 선생님의 권유는 중요한데 제가 판단은 저는 그냥 그래 해요. 통증이 있거나 약간 저림 증세 있으면은 보존 치료, 생활 개선이나 적절한 운동으로 단계별로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이렇게 꾸준히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네네. 무조건 그 아까 감각 저하, 발바닥을 긁었는데도 감각이 없거나 무디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는 그 허리 수술 중에 포함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라면 가벼운 내 올바른 자세 취하거나 좀 무리 안 가는 허리 움직임 또는 적절한 가벼운 운동부터 조금씩 꾸준히 해줘서 경과를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연세가 세 어떻게 가지 되세요? 지금 한갑입니다. 한갑. 에, 우리 이렇게 보니까 60, 70, 80이면 그 나이에 만큼 환자가 많아요. 어깨 뭐 80대 돼서 어깨 검사해보면 80%는 어깨 손상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도 마찬가지. 나이는 많을수록 디스크 다 나와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도 살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스스로의 범위를 넘어서면 도움 받아야 돼요. 항상 꼭 기억하실게요.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가세요. 더 큰 일 생겨요. 초창기에는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통증. 지금은 많이 완화돼가지고 그 심하진 않거든요. 거의. 음. 네, 통증 정도에서 막 발끝까지 저리고 했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네, 허리만. 허리 아픈데 통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저는 운동으로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단계부터, 아픈 단계 말고 낮은 단계부터. 하다 힘들면은 바꾸세요. 쉬운 걸로 바꾸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시간 가면서 좀 완화되고 하면서 좀 좋은 컨디션, 이때 조금 더 올라가고 해서 나중에는 정말 두 번 다시 안 아플 정도 이렇게 세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꾸준해서 잘 허리를 잘 다지고. 근데 나중에 허리뿐만 아니라 이 다리도 어깨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허리부터 시작했지만 허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허리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약화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강한 허리 때문에 나중에 목도 아플 수 있고 어깨도 안 좋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전체 건강을 고려하시라고 확장시켜서. 네, 허리를 단련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잘 때 아까 네, 그 무릎 밑에다가 이제 뭘 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허리에다가도 이렇게 수건 네. 같은 거를 끼는 것도 괜찮나요? 이 허리가 이렇게 망곡이 있잖아요. 이게 네네, 곡선. 거기를 허리를 좀 채워주니까 네네. 허리에 부담을 좀 덜 줄여주는 거죠. 네, 저는 다리에 올린 건 어때요? 다리를 딱 올리면은 허리가 딱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허리 스트레스를 줄여주려 하는 거고. 또 내가 많이 걷고 왔어요. 허리가 뻐근해. 그러면 소파 같은 데 누워서 다리를 소파 위에 얹어버리세요. 그럼 어때요? 몸과 다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허리가 아주 편안하게 있으면 허리의 스트레스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좀 많이 그러면 걸어서 피곤하다 할 두 때. 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무릎에 하고 허리하고 같이 놓아도 괜찮나요? 아니면은 한쪽만 놔야 되나요? 한쪽만, 일단 한쪽을 먼저 해보세요. 음, 편한 쪽을. 허리에 네.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는 걸 선택하세요. 허리에 놓든지 아니면은 다리에 다리를 놓든지. 베개를 했는데 그 밑에 허리까지 또 하면 내려왔는데 또 넣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대리에 또 압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허리가 가장 편안하다, 아주 잠자기 편하구나, 이런 걸 내 걸 찾아보세요. 음,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 드리기가 미안합니다. 진짜. 하세요. 지금 예, 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나중에 5060 홈트 그 책 네, 내용만 가지고도 네, 몇 대 이렇게 강의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게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네.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건 이제 선생님이 선택 사항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약간의 그 많은 비용 말고 최소한의 비용만 받으시고 몇 명 소수 부분들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건 추천 사항이고 이제 한 네.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은 저는 이제 예, 워낙 운동을 좀 나름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주 3회 이상은 걷기 운동을 비롯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네, 네, 걷기 운동 예전에는 솔직히 유산소 운동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것만 좋아해서 네, 헬스장은 네. 저한테 별로 안 맞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음,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근력 운동을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예, 근력 운동으로서 집에서는 주변에서 그 계단 걷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쭤볼 게 제 방식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해가지고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해라. 근력 운동을 먼저 해라 해가지고 계단 타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걷기를 해요. 그러면 한 네. 시간 정도 좀 되더라고요. 예, 음. 그러는데 뭐 굳이 순서를 따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같이 그래도 운동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조금 더 막 큰 효과를 예, 노리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문가적인 한 말씀을 하신다면. 우선 운동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선택을 하셨고요. 어, 계단이 좋은 운동이에요. 오를 음, 때는 좋은 운동이에요, 그죠? 근데 내려올 때는 좀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예, 엘리베이터로 내려오죠. 네, 그래서 내려올 때 요즘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음, 걸어서 올라가고 아주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전기 비용이 무지하게 나오고. 근데 이렇게 걷는 거 좋아요. 걸으면서 엉덩이 힘을 주고 탁탁 올라가고. 딱 엉덩이 디디면서 힘을 일어날 주고. 때 엉덩이 힘을 착 주면서 엉덩이를 살리세요.
무릎을 막 힘을 확 줄여 하지 말고 한 발 디뎠을 때 엉덩이를 가지고 쭉 올라가려 하면서 엉덩이를 강화하세요. 그러면 허벅지뿐만 아니라 엉덩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 걸을 때 안정성 있게 걸을 수 있고 엉덩이 이름이 대둔근이잖아요. 큰 엉덩이가 근육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 우리 아까 오래 앉아 있는 분들 이 지식 넣느라고 엉덩이에 기억 상실증 있는 분들 네. 잘 못 걷는다고요. 다리가 헐렁헐렁 힘 빠져가지고. 근데 그분들 아, 그렇게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힘주고 아, 걷고 뭐 유산소 한 다음에 뭐 계단 오른다 이런 거는 뭐 크게 안 하고 다만 준비 운동 좀 하고 올라가시고 음, 천천히 처음에 올라다가 좀 더 속도 내고 또는 무릎 같은데 고관절을 충분히 좀 풀어주고 오를 때도 배에 힘 딱 주고 이렇게 오르면 더 무릎이 잘 올라가요. 배에 힘 아, 주세요. 배에 힘 주고 걷게 하고 운동하세요. 모든 운동할 때. 그래야 그러면 되겠네. 팔다리가 잘 움직여요. 음, 네. 참 중요해요. 제가 별표예요, 별표. 아, 배에 힘 주고 아까 배에 밀어냅니다. 딱 힘 주고 그러면 팔다리가 몸에 연결돼요. 네. 결합되면서 어떤 운동이든지 훨씬 더 잘하게 돼요. 허리도 덜 아프고 몸도 잘 쓰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감사합니다. 여쭤보면 네. 저기 혹시 실내 자전거도 요통에 도움이 되나요? 요통 완화에? 실내 자전거 타는 일단은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높이면 아까 허리 펴고 탄다든지 그죠? 좌식 자전거 같으면은 뒤로 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뒤로. 도움이 돼요. 이 하체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죠? 이 관절인데 다만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을 때는 또 허리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제가 좋은 것도 오래 있으면 힘들다 했잖아요. 중간에 네. 일어나서 막 30분, 1시간 해서 살 빼고 당 떨어뜨려야지 하고 이렇게 오래 하지 말고 한 2, 30분 일어나서 다리도 풀고 허리도 좀 풀고서 이런 식으로 좀 충분히 풀고 또 좀 더 탄다든지 도움 될 수 있어요. 일단 아까 체중 줄이는 게 허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죠? 음. 이런 실내 스트레칭은 아침과 저녁 중에 어느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저는 이렇게 아침, 이렇게 저녁 다 할 봐요.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아침에 하는 거는 잠자는 뇌를 깨워라. 제 책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일 첫 번째 아침 눈 뜨면서 하는 운동을 제일 처음에 실기로 넣었어요. 운동 실기에 잠자는 뇌를 깨워라. 아침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냥 네. 평소 패턴대로 일어나서 그냥 뭐 화장실 가거나 뭐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네. 점점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딱 일어나서 어지럽나 안 어지럽나 확인도 하고 일어나서 누워서 발 운동, 뭐 다른 관절 운동, 아까처럼 누워서 운동, 기지개라도 기지개. 쭉 하면서 또 이렇게 좀 풀면서 몸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고 아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아까 배웠던 거 이런 거 그렇죠. 해서 또 일어나서 어지럽나 안 어지럽나 다리 좀 이렇게 풀면서 오늘 컨디션이 어떻지? 이렇게 해주면 아침에 나의 뇌를 깨워서 뭐 화장실 가든 부엌 일을 하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잠자는 뇌를 깨워라.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저녁에 하는 거는 하루 일과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많이 피곤했잖아요. 그러한 피곤했던 것들을 정돈해주는 느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피로를 풀어주고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숙면을 취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침이 좋다, 저녁이 좋다가 아니라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효능이 적절하게 될 수가 있죠. 음, 그렇게 또 낮에도 마찬가지죠. 중간중간에 좀 스트레칭도 해주고 내가 걷다가도 종아리도 좀 스트레칭 해주고 그때 풀어주는 게 좋아요. 한 목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 산에 갈 때도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해주고 중간에 물 마셔주고 갔다 와서 뭐 풀려면 엄청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그때 푸세요. 피로는 그때 풀어주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많이 최혜수 됐네요. 교수님. 예. 예, 1시간 반 잡고 있는데 질문이 계속 나와서 1시간 45분. 네네.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또 나가셨네요. 10대 분 정도. 예, 시간이 넘어서. 네. 우리 최원수 멘토님 이제 아까 우리 김미아 우리 멘토님도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좀그 요통
기능 회복 운동을 갖다 조금 나눠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래 전반적인 이런 말씀드린 거고, 또 혼자 하기 어렵다. 나름대로 우리가 운동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를 꾸준히만 해도 몸에 변화가 와요. 그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면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3주 챌린지, 21일 챌린지를 만들면 어떨까? 그동안에라도 허리 하나라도 아까 7점에서 6점, 5점으로 낮출 수 있고 또 운동 방법도 배우고 또 그런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챌린지 21일 과정을 만들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아까같이 영상으로 한번 탁 하고 뭐 하세요 이것보다는 제가 가급적이면 운동을 해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좀 잘 이렇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강의와 한 주간 해야 될 운동 그리고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을 피드백하고 이런 시간을 좀 해서 좀 답답한 게 많잖아요. 운동하면서 나는 어땠는데 누구한테 아까 헬스장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헬스장에 가면 PT 받으라니까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더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1일 챌린지 방을 이 끝나고 만들까 이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함께 좀 의논을 하면서 챌린지에 대해서 요통 없는 몸으로 바꾸는 시간 이렇게 좀 22일부터 특강을 지금 4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해서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하면서 기능 회복 운동을 갖다 이렇게 또 시범에 드리고 단톡방에서 21일간 챌린지 하면서 환급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최원수 멘토님께서 좀 생각을 해보셨거든요. 오늘 자,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자,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5060 기조 홈트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그런 노하우라는 걸 갖다가 오늘 특강을 통해서 좀 몸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이렇게 단톡방에서 질문하고 또 수요일마다 네 번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또 중간 또 2번 마지막 끝날 때 피드백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지금 우리 최원수 멘토님께서 준비를 좀 하시겠다고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좀 같이 의논을 좀 했었거든요. 비용은 아주 비싸게 받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안 받으면 또 안 하고 해서 21일간 환급비에다가 또 이렇게 전혀 이렇게 또 무엇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을 위해서 줌도 이렇게 신청을 해갖고는 줌도 이렇게 또 사용을 갖다가 이번부터 이제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지금 할인해서 지금 오늘 신청을 하면 5만 원에 이렇게 하고 환급 2만 1,000원을 갖다 나눠드리고 21일간 그 인증을 갖다 하신 분들은 이게 또 기적 5060 기적 홈트 이거 책을 갖다 또 선물로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해서 건강을 갖다가 찾을 수 있도록 1회 10만 원 이렇게 8회 아까 또 이렇게 코칭 비용을 이렇게 받는다 했는데 직접 가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스포타임 가서 하셔도 되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서울 수도권이 아니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줌으로도 이렇게 또 코칭을 하실 수 있다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갖다가 하시고요. 21일간 5만 원을 이렇게 해서 환급까지 이렇게 시켜드리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31년 차 우리 트레이너인데 헬스 트레이너도 했고요. 또 골프 트레이너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치료 작업사로서 이렇게 또 의료 트레이너로서까지 같이 지금 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미국 자격증까지 갖고 계시거든요. 국내 자격증이 아니라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숨은 인재가 있어갖고는 제가 꼬셨습니다. 좀 특강 좀 해달라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제 제야에서 숨어 있다가 드디어 기지개를 펴고 왔는데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시겠다고. 이런 거 특강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보통 최소한 2~30만 원 이상 받아야만 운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면서 또 환급 받고 또 이렇게 또 책까지 선물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 다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저기요, 예. 저기요, 너무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제안 빨리 두세요. 아니, 왜냐면 이러면 양질의, 아무리 물론 저렴한 거 그 너무 감사한데 선생님도 인인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우리 최원섭 대표님도 진짜 이 기회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 2막을 열 수도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을 또 얻은 게 많아서 좋고. 네. 너무 감사한데 숫자가 막 20명을 넘어서면 이게 양질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한 예, 15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20명까지는 안 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시면 5만 원이고, 이제 오늘 내일부터는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10만 빨리 원 10만 원 배로 해보세요. 5만 원을 해서 부담 없이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신청 몇 건강하셔요. 시부터 한다 그랬어요? 몇 시부터? 22일 날 8시.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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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네. 1시간이죠? 8시부터 9시에 끝나죠? 예. 한 9시부터고 9시 30분은 또 이제 질문하는 시간. 네. 1시간 네. 실습 30분은 또 질문하는 상황 봐서 한 1시간 정도인데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여유 있게 하면 1시간 반 정도로 갈 네. 것 같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시간이, 오늘도 1시간 반 했는데 벌써 2시간까지 됐고, 뭐 네. 다들 잘 따라와서 금방 끝나면 한 30~40분에도 끝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1시간 이상 계속 해보면 또 실습까지 하게 되니까 실습 위주로 또 피드백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얼리버드 할인 이렇게 해서 회의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청서를 갖다 고마워 플랫폼으로 쓰신 분들은 그냥 5만 원 입금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미 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네. 자, 여기에 혹시 제가 드리는 링크 외에 본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 링크 타고 들어오신 분이 보통 한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외에는 제가 다 전화번호 다 이메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저를 알고 계신 분은 그냥 입금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환급 받고 책도 선물 받고 남은 비용은 우리 최현수 멘토님 줌 사용비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특강 들은 거 후기서 주시면 그 요통 셀프 치료법 우리 PDF 파일이 있거든요. 네. 한 5~6줄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안 써도 되고, 아주 잘 쓰신 분은 블로그 글을 아주 잘 쓰신 분은 또 제가 또 마음이 가면 또 책까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 써요? 네? 어디에다 써요, 후기? 후기는 오픈 채팅방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아까 10시에 또 고마 클래스로 여러분한테 또 채널톡으로 가기도 했고요. 이제 블로그 쓰시고 채팅창에다가 이제 오픈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채널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또 그중에서 잘하신 분 또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독일에서도 들어오셨습니다. 독일 여행 가셨는데 감사합니다. 와. 네. 자, 하나, 책 있으신 분,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독일 여행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